네, 안녕하세요. 다들 프로젝트 클론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프트 UI와 TCA로 GitHub 서치 만들기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워크샵은 저와 대형님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워크샵은 먼저 데모 프로젝트, 그리고 디클러레이티브 UI와 스위프트 UI에 대한 설명, 그리고 TCA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 이후에는 워크샵을 3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스위프트 UI TCA를 적용하는 걸 해볼 거고, 그 이후에는 이펙트와 디펜던시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GitHub API 연동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검색을 구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itHub 서치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레포지토리 목록이 나오는 앱이고요. 파이널 프로젝트는 여기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0.5초의 디바운스가 있고 GitHub API 요청을 한 다음에 레포지토리 목록을 보여주는 이런 앱입니다. 저희는 오늘 워크숍에서는 왼쪽에 있는 스타터부터 같이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파이널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전에 TCA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디클러레이티브 UI와 스위프트 UI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스위프트 UI 튜토리얼이나 혹시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꽤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스위프트 UI로 만든 아주 간단한 카운터 뷰입니다. 이 뷰에선 버튼 2개와 현재 카운트를 보여주는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는 카운트에 바인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카운트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카운트 값이 바뀌면 텍스트의 새로운 값이 보여지겠죠. 여기서 바디만 살펴보면 UI 팁과 다르게 버튼을 어떤 좌표에 어떤 크기로 어디에 보여준다라고 임퍼러티브하게 UI를 그리지 않고 선언적으로 UI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클러레이티브 UI는 선언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UI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UI는 fState라고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로 표현되는 펑션은 UI를 그리는 부분에 해당되고, 스위프트 UI인 경우에선 bod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tate가 변경이 되면 펑션을 다시 실행하고 바뀐 값으로 새로운 UI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위프트 UI의 동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데이터 플로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저가 인터랙션을 하면 이 액션을 통해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이제 뷰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뷰는 바뀐 값으로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카운터 뷰를 생각을 해보면 유저가 버튼 탭에 액션이 있으면 카운트 값이 바뀌고 뷰가 새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클러레이티브 UI의 개념과 스위프트 UI의 데이터 플로우를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스위프트 U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하다가 알아챈 건데 역시 개발자분들이서 그런지 코드를 들으니까 다들 코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크샵을 진행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샵의 주제는 TCA인데요. 더 컴포저블 아키텍처의 약자로 포인트 프리라는 팀이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TCA는 단방향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이며 ELM, 리덕스, MVI, 리액터 팁과 같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TCA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크게는 왼쪽에 뷰와 오른쪽에 스토어가 있고, 이 스토어 안에는 액션, 리듀스,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그래서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뷰에서 카운터 뷰에서 저 플러스 버튼 탭이라는 플러스 버튼을 탭하면 뷰가 인크리먼트라는 액션을 스토어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리듀스는 파라미터로 현재 스테이트, 카운트가 0이라는 스테이트와 새로운 액션, 인크리먼트를 받아서 그것들을 처리한 결과로 이제 카운트를 1 증가시키는 스테이트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뷰는 새로운 스테이트의 값을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건 개념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스위프트 UI와 TCA를 이제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리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리듀서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TCA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구현을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듀서 프로토콜을 컨펌하는 이제 카운터 스트럭을 정의를 하고요. 그 내부에서는 이제 현재 앱의 상태인 스테이트, 발생할 수 있는 액션,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로직의 리듀스 함수를 이제 추가해 주면 됩니다. 조금씩 살펴보면은 스테이트는 현재 가질 수 있는 상태니까 카운트, 인트 타입의 카운트가 있고 액션은 디크리먼트와 인크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듀스 함수는 저 액션과 스테이트와 액션을 인자로 받아서 이제 액션이 인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디크리먼트일 때는 마이너스 1, 인크리먼트는 플러스 1을 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카운터 뷰 쪽인데요. 뷰가 좀 많이 낯선 코드가 보이죠. 그 뷰랑 스토어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면 뷰가 스토어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let store store of counter에 카운터가 아까 리듀서 프로토콜이었고 그걸 이제 store of라는 걸 통해서 이 타입을 스토어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저 바디 내부에서 이제 with view store라는 저 함수를 통해서 이 뷰 스토어 스코프 내부에서 이제 뷰는 스토어에게 액션을 보낼 수 있고 카운트 접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코프에서 바인딩 뷰 스토어에 있는 스토어에 스테이트에 바인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뷰 쪽 코드인데요. 뷰가 스테이트랑 액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항상 뷰 스토어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워크샵에 들어가겠습니다. TCA가 이런 구조를 가질 때의 장점인데요. 먼저 보셨던 것처럼 스테이트를 뷰에서 분리를 해서 리듀스 펑션에서만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고 또 펑셔널하게 스테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간결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이 단방향이기 때문에 리듀스 함수 내부에서 액션과 스테이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만 보면 이제 디버깅이 좀 더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뷰랑 로직을 아예 분리했기 때문에 리듀스에 있는 로직만 테스트를 하면 되어서 테스터빌리티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리듀서라는 것이 하나의 모듈로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러라이제이션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워크숍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워크숍인데요. 첫 번째 워크숍은 대형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워크숍은 말씀드렸듯이 총 3파트로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랑 세 번째 파트를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저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직접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이제 잠시만요. 네, 엑스코드 파일 여셔서 클론 받으신 폴더 내에 스타터 내에 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부분 여셔서 빌드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 하시는 동안에 잠깐 이 바닐라 스위프트 UI로 짜여진 이 코드의 뷰에 대해 뷰 코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 내비게이션 뷰 안에 검색 필드에 해당되는 이 텍스트 필드랑 버튼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리스트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터에서 스위프트라고 검색을 하면 네, 이 실제 API를 조회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뷰 안에 있는 샘플 리포 리스트에서 네, 이 스위프트라는 키워드를 필터해서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앱입니다. 이 정도의 스코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스위프트 UI 이 바닐라 스위프트 UI로 짜여진 것을 TCA로 바꿔보는 거를 워크숍 1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에 리포지토리 폴더 안에 있는 리포서치라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으시면 이 부분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가 규영님이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리듀서에 대한 코드인데요. 리포 서치라는 이 피처의 스테이트랑 액션이랑 리듀스, 그러니까 액션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스테이트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정하게 되고, 이걸 구현하면 이제 TCA로 전환할 준비가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리포 서치라는 이 리듀서에 스테이트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 앱은 지금 어떤 상태로 정의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그 검색어에 대한 부분인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검색 결과를 나중에 담을 스트링 배열인 서치 리절츠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배열을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스테이트는 간단하게 두 개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들을 그럼 어떤 액션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사용자가 타이핑할 때 이제 키워드가 바뀐다는 그런 액션이 있겠죠. 그리고 이 키워드가 바뀔 때는 그냥 이 액션만 들어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뀐 검색어가 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을 함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검색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실제로 검색이 일어나야 되니까 서치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앱의 상태랑 액션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럼 이 액션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리듀스 펑션을 채워주는 부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주석 처리에는 이 스위치 구문을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 이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이 액션이 들어왔을 때 키워드가 바뀐다는 액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상태를 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이 케이스 구문 안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키워드가 들어왔으니까 단순히 새로운 키워드를 상태에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되겠고, 이거 외에 또 다른 상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사이드 이펙트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면 될까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 이 리듀스의 리턴 타입을 보면 이 이펙트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슬라이드 설명드릴 때는 다루진 않았는데, 사실 이 액션들이 항상 상태만 깔끔하게 변화시키진 않고 API를 호출하거나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데이터를 읽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이펙트 태스크라는 이 타입으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의미로 리턴 넌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동일하게 그 바닐라 스위프트 UI에서 이 파일로 가셔서 이 버튼에서 일어나는 액션 클로저를 그대로 차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 코드에서 버튼 액션 클로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셀프 샘플 리포 리스트에서 값을 지금은 필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리듀서에는 없으니 뷰에서 다시 이 부분을 임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셀프 샘플 리포 리스트에서 필터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셀프 키워드가 아니라 현재 리듀서가 들고 있는 최신의 키워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셀프가 아니라 스테이트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검색 결과는 셀프가 아니라 또 스테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치에 대한 상태 변경도 사이드 이펙트가 없죠. 그래서 리턴 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해서 여기까지 성공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피처, 그 검색을 간단하게 하는 도메인이나 피처를 리듀서로 모델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작업은 이 뷰 코드에 TCA의 이 세 개를 연결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함께 진행해 보기 위해서 뷰 코드로 이동을 해주세요. 네, 일단 그래서 아까 규영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이 뷰에는 그 TCA에서의 스토어가 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랑 샘플 리포 리스트는 이제 리듀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토어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컴포저블 아키텍처가 임포트가 되지 않았으니 임포트를 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토어 오브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리듀서의 스토어다라는 타입으로 이게 사실은 타입 엘리아스인데 네, 리포 서치라는 거를 넣어주면 이제 스토어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뷰는 이 스토어의 스코프 그 피처에 대한 런타임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뷰는 스토어를 직접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with view store라는 뷰 컨테인으로 이 스토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ith 뷰의 맨 위쪽에 with view store를 적어주시고 이 스토어를 가지고 와서 이 뷰가 쓸 수 있는 뷰 스토어를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이 뷰 전체에 대해서 이 뷰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네, 이걸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이 발생하는 에러들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텍스트 필드를 보시면 얘네들은 사실 sstate로 돼서 이제 바인딩된 텍스트에 바인딩된 그 값을 넣어줬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sstate가 사라진 상태죠. 대신에 이제 스토어에서 그 키워드에 대한 상태를 가져오고 이 키워드가 바뀌었을 때 맞는 액션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인딩을 적어주시고 저희는 getset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라인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맞춰주고 그래서 키워드가 이 UI 쪽에서 키워드가 바뀌었을 때 아니 이제 이 UI 쪽에 보여져야 되는 텍스트는 뷰 스토어에서 이제 최신 키워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키워드가 바뀌었을 때는 그 바뀐 것에 대한 액션을 뷰 스토어를 통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키워드가 바뀌었고 이 새로운 값은 이렇게 담아서 보낼 거야 라고 보내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텍스트 필드에 관한 에러는 해결했고 이 버튼 부분도 조금 비슷해요. 이 버튼이 눌렸으니까 이 뷰 스토어를 사용을 해서 버튼이 눌렸다는 그래서 검색을 해달라는 그 액션을 보내게 됩니다. 버튼이 눌렸으니 서치를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트에서도 이제 뷰 스토어에서 이 서치 리절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뷰 스토어를 활용을 해서 이 상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뷰 코드의 에러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토어를 뷰에서 선언을 해줬으니까 프리뷰와 앱에서도 스토어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토어를 이니셜라이즈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초기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리듀서에 대한 런타임인지를 여기서 정해주게 됩니다. 스테이트는 리포 서치 이 리듀서 안에 내부에 있는 스테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리포 서치 리듀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앱에서도 이 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GitHub Search 앱 이 파일을 여셔서 이쪽에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 TCA에 대한 임포트가 없기 때문에 컴포저블 아키텍처를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빠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네,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고 빌드하고 실제 처음에 저희가 바닐라 스위프트 UI로 동작했던 거랑 똑같이 기대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작이 됐지만 그리고 테스트를 꼭 이제 다루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간단한 녀석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같이 테스트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테스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테스트 안에 리포지토리 테스트 파일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할 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스위프트를 했을 때 이 스토어가 들고 있는 키워드라는 스테이트가 진짜 스위프트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스위프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렀을 때 이 리포 서치, 여기서 이 샘플 리포 리스트에서 스위프트를 포함하는 이 녀석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정말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리포 서치 리듀서에서 이걸 일단 들고 테스트 쪽에 잠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 시나리오를 커버를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우리가 이 앱을 구동하기 위해 스토어를 이니셜라이즈 했듯이 테스트라는 그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스토어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스토어가 아니라 이 테스트 스토어라는 애를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스토어를 이니셜라이즈 해줘요. 이 인자들에 들어가는 값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리듀서에서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리듀서도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테스트를 돌릴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 스위프트를 입력했다는 액션을 이 스토어를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 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어를 활용을 해서 아까 뷰 스토어에서 그 액션을 보낼 때 send를 썼듯이 여기서도 send를 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바뀌었다, 스위프트로. 그런데 이 테스트 스토어의 send가 다른 점은 이 뒤에 트레일링 클로저가 붙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트레일링 클로저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액션이 발생하고 나서 그렇게 바뀐 새로운 스테이트는 뭐가 돼야 되는 건데 라는 거를 이 클로저 안에서 이렇게 assertion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트는 너가 이 키워드 changed state라는 애를 바꿨으니까 얘의 키워드는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스위프트가 될 거야 라는 점을 여기서 assertion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러가 나는 거죠. 여기서의 await는 이 테스트 스토어는 그 send하는 이 메소드, 테스트 스토어가 갖고 있는 많은 메소드들은 대부분 어싱크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그 실제 문서에서도 아직 딥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해서 이 테스트 할 때 스토어를 사용하는 메소드들은 대부분 await을 붙여준다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시나리오 과연 통과를 하는지 테스트를 돌려보고, 이 테스트가 돌아가는 동안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스토어 샌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wait 먼저 써주시고 스토어에서 서치 버튼이 눌리는 시나리오를 미리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 버튼이 눌렸다. 그때 새로운 스테이트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똑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키워드는 그대로 스위프트겠죠. 하지만 새로운 스테이트에서는 이 search results가 비어있는 스트링 배열이 아니라 아까 복사해왔던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고, 그러는 동안에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를 했네요. 그래서 이 전체 테스트를 다시 돌리는 것을 확인해보고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숍입니다. 2개 더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 테스트가 통과를 했나요? 그래서 2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워크숍 첫 번째 거를 마치고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이 가짜 리포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GitHub API를 실제로 줘야 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워크샵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할만하셨나요? 네, 이제 두 번째 워크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TCA에 있는 이펙트와 디펜던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워크샵 2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TCA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펙트와 디펜던시가 추가되었는데, 디펜던시는 저희가 원래 개발할 때 쓰는 외부 의존성, 그 디펜던시이고, 리듀스 내부에서 로직을 처리할 때 그 외부 의존성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펙트는 리듀스에서 다시 나와서 액션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이펙트는 리듀스에서 외부의 로직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 부분에서 외부 로직을 실행을 하고, 외부 로직 실행이 다 끝나면 그 결과로 새로운 액션을 트리거할 수 있는, 그리고 리턴 넌처럼 트리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트리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GitHub API 요청하는 부분은 외부의 사이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 이펙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펙트는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하기 위한, 외부로 실행하기 위한 구문이고, 액션을 트리거를 하고, 이 이펙트의 목적은 최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바운더리로 밀어내어서 분리를 하기 위함인데, 그 목적은 리듀스 펑션을 최대한 퓨어 펑션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디펜던시는 저희가 로우 커플링, 하이 코이전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 디펜던시들을 환경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이나 프리뷰 환경 같은 곳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코드를 더 유지보수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TCA에서 디펜던시를 쓰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디펜던시라는 프로퍼티 래퍼 안에 키패스로 앱 디펜던시가 있고, 저렇게 선언을 해주면 리듀스 내부에서 이제 앱 디펜던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디펜던시라는 프로퍼티 래퍼는 이 디펜던시 키라는 프로토콜을 컨펌하는데, 이 내부에서 라이브, 프리뷰, 테스트 밸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환경에서 디펜던시의 다른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크샵 2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형님께서 해주셨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 리듀서에 GitHub 서치 앱의 리듀서에 레퍼 서치 닷 언더바 프린트 체인지스라는 뒤에 이 부분을 모디파이어 펑션을 붙여주면은 이 앱에 바뀐 것들이 이제 콘솔에 찍히게 되거든요. 이거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API를 요청할 거니까 이 샘플 레포 리스트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서치 있는 내부의 이 부분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포 서치 클라이언트라는 파일의 가장 아래쪽에 저희가 워크샵에서 임시로 쓸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복사를 해서 리듀스 함수 내부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먼저 URL로 API 엔드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URL 세션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JSON 디코더에서 디코드를 해서 새로운 이제 액션을 보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치를 먼저 할 건데, 저희가 아까 이펙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 넌이 아닌 리턴 이펙트 태스크 닷 런을 할 겁니다. 이 이펙트 태스크 닷 런은 외부 로직을 실행하기 위한 구문인데요.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send라는 파라미터인데, 얘의 타입은 이 외부 로직 실행이 다 끝나고 어떤 액션을 다시 트리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샘플 서치 리퀘스트 키워드는 state 키워드, send는 send를 그대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를 먼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발생하는 에러는 샘플 서치 리퀘스트가 이제 throwable 어싱크 펑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try await을 붙여주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에러는 이 state가 인아웃 파라미터인데 이 뮤터블 캡처가 일어난다. 근데 그게 concurrently executing 한 코드의 스코프에서는 캡처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클로저에서 키워드를 캡처링을 해주겠습니다. 키워드는 state.keyword로 이제 캡처링을 해서 이 내부에서 캡처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쪽까지는 저희가 에러를 해결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한 다음에 액션을 트리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API 요청이 끝났다에 대한 액션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액션에서 저희는 케이스 데이터 로디드라는 애를 만들 건데 얘가 받는 인자는 태스크 리졸트라는 애인데 여기에 제너릭으로 레포지토리 모델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레포지토리 모델은 저희가 저희가 그 정의한 그 GitHub API의 그 리스폰스를 나타내기 위한 모델이고요. 여기 있는 태스크 리졸트는 저희가 원래 스위프트U에서 쓰던 리졸트인데 석세스의 타입이 샌더블인 그런 리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처리하지 않은 이제 케이스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데이터 로디드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케이스 let dot 데이터 로디드 dot success repository model 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석세스 데이터 로디드가 성공을 해서 인자로 이 모델이 들어왔을 때를 뜻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 state.search result는 레포지토리 모델인데 레포지토리 모델의 items에서 저희는 name만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액션은 이렇게 state만 변경을 하고 아무것 이제 액션을 마치겠습니다. return none. 이제 실패했을 때도 정의를 해야겠죠. 데이터 로디드 failure. 에러는 안 쓸 거니까 없어도 되고, 여기서 state.search result는 실패한 경우에는 이 search result를 빈 배열로 처리화 시켜주고 return none을 해주겠습니다. 네, 주석을 잠깐 써보고, 그리고 빌드를 해볼까요? 빌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뭐지?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스위프트. 인터넷. 아하, 이거죠. 네. 여러분, 저희는 방금 사이드 이펙트를 이제 그 네트워크 환경에 의존하는 이런 문제점을 방금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환경에 이제 구애받지 않은 환경과 이제 분리된 그런 테스트도 이따가 작성을 해볼 건데요. 좋네요. 그러게요. 네, 서치를 해보면 네, 이렇게 GitHub에서 검색하라는 이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워크샵은 기능 구현 테스트로 이제 반복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를 할 건데 그대로 테스트를 실행하면 아마 실패하겠죠? 왜냐하면 실패한 이유는 이 스토어의 샌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API 요청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디펜던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코드를 리팩토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코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코드였으니까 이 코드를 지우고 이 리듀서에서 디펜던시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dependency 괄호 열고 백슬래시 닷 레포서치 클라이언트 그리고 var 레포서치 클라이언트 이러면 이제 저희는 리듀스 내부에서 레포서치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 코드를 지워주고 let result는 레포서치 클라이언트의 이걸 보여드려야겠네.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레포서치 클라이언트 안에는 이제 search라는 이런 클로저가 있는데요. 이의 역할은 키워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검색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 로직은 여기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서치 클라이언트 닷 서치인데 키워드를 이용해서 서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대로 하면 아마 실패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try await을 붙여줘야 하고, 그리고 이 검색 결과를 저희는 데이터 로디드라는 액션에서
태스크 리졸트로 한번 감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태스크 리졸트로 감싸겠습니다. 태스크 리졸트라는 어떤 이 클로저로 감싸고 실행을 해보면 빌드를 해보면 빌드 통과했고, 그럼 이제 리졸트가 어떤 타입이냐면 태스크 리졸트의 레포지토리 모델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외부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데이터 로디드라는 액션을 이제 트리거할 겁니다. 여기 들어가려는 리졸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리팩토링한 코드가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이 레포서치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이유는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실패를 하는데, 네, 테스트가 실패를 하는데, 잠깐만요. 네, 저희가 그 테스트 환경에서도 디펜던시를 추가를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서치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런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스트 코드에서 에러를 한 개씩 해결을 해나갈 건데요. 이걸 지웠을 때 발생하는 에러는 그 리듀서에 아직 핸들하지 않은 액션들이 남아있는데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발생하는 에러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디드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이 failure 이름을 살펴보면은 이 repo search client search가 unimplemented failu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디펜던시를 사용을 했는데 테스트 환경에서 그 디펜던시를 정의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 스토어 내부에 있는 디펜던시를 테스트 환경에서의 값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스토어에서 store.dependencies라고 이제 디펜던시 접근을 한 다음에 .reposearch client의 서치를 저희가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쓸 건데요. 이 서치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인자로 키워드를 봤는데 그건 무시를 할 거고, 얘의 리턴 타입은 항상 레포지토리 모델의 목이라는 이제 모킹된 어떤 녀석을 쓸 것이다 라고 테스트 환경에서의 이 서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뭐 테스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테스트가 실패를 하는데요. 이번 실패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로디드의 석세스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았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로디드 석세스라는 케이스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wait store. 여기서 근데 데이터 로디드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이펙트에 의해서 실행이 돼서 받는 액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테스트를 위해서 receive data loaded success 그 안에는 repository model 목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의 new state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new state는 저희가 그 의존성에서 넣어줬던 이 목된 값과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줍니다. 네. 그게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치 리졸트. 맞아요. new state다 search result는 이런 값이 된다 라고 하고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테스트가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샵 2에서는 실제로 GitHub API 요청하는 걸 구현해 보고 그 디펜던시를 이용을 해서 그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하는 걸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워크샵 3는 대형님이 다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보셨던 대로 버튼으로 동작하는 거는 아직까진 동일하고 이제 얘를 실제 뷰 코드를 여셔서 좀 다른 형태로 그 뷰 모디파이어 중에 서처블이라는 애를 활용을 해서 일단 뷰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 코드를 열어 주시고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게 뷰를 먼저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버튼이 있는 H스택 부분을 일단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H스택 쭉 하셔서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서 서처블을 붙이도록 할게요. 서처블 모디파이어를. 그리고 여기에는 똑같이 아까 텍스트 필드에서 봤던 바인딩 부분이 동일하게 있고요. 이니셜라이즈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 부분이 사실은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주석 해제해 주시고 뭐 잘라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부분을 그대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빌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안 되네요. 여기서 아마 바인딩을 닫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빌드가 됐고 이제 이 주석 부분을 좀 깔끔하게 지워서 뷰를 좀 볼게요. 지우고 이제 V스택에 리스트밖에 없으니까 V스택 자체도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리인덴트해서 뭔가 잘 되는지 여기 좀 인덴트가 깨지는데 그래서 이 리스트와 이 서처블만 있는 형태의 뷰로 코드를 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일지 뷰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뭔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키워드가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감지가 될 거예요. SSS 이렇게 키워드가 바뀌었다. 이 부분까지는 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 키워드가 바뀌었지만 전혀 서치는 액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포서치 리듀서 코드로 돌아가 봅시다. 리포서치 파일 여셔서 지금 이 키워드가 바뀌었다는 액션이 일어났을 때 서치로 이어지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규영님 세션 워크숍 두 번째에서 봤던 듯이 리턴 런으로 해서 샌드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걸 통해서 그 서치 액션이 뒤이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바꿔볼게요. await를 쓰셔서 이 샌드에 키워드 체인지드가 되었을 때는 서치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서치라는 이 액션, 그래서 API를 요청하는 그런 게 몇 번 일어나는지를 좀 같이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에 새로운 그 상태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를 몇 번 했냐. 그래서 request count라는 녀석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서치가 될 때마다 이 request count를 일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request count를 실제 뷰에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request count를 볼 수 있게 이 내비게이션 뷰 안에다가 리스트 위에 저 텍스트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선택하시고 커맨드 시프트 A 누르시고 V스택으로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텍스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리퀘스트 카운트가 뷰스토어에서 그 리퀘스트 카운트를 가져오면 되겠죠. 지금 리퀘스트 카운트가 얼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퀘스트 카운트가 0이고 여기에 이제 뭔가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뭐 네 글자를 했을 때 지금은 실시간 검색이 되긴 하지만 이 네 단어 그러니까 키워드 입력할 때마다 리퀘스트가 날아가죠. 그래서 4개가 날아가는데 이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연속적으로 입력을 할 때는 날아가고 있지 않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모아서 마지막 결과만 검색을 요청하는 게 맞는 동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포 서치 이 리듀서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키워드 체인지드 구문에서 런을 통해서 키워드가 바뀌면 검색을 해달라는 건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크게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검색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슬립 같은 녀석들이 있어서 그 디바운스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이 키워드가 입력될 때, 그래서 키워드가 바뀔 때마다 이 모든 요청들이 이렇게 슉슉슉슉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마지막 요청, 그 입력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요청 하나만 실제로 서치 요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 태스크, 이 비동기 태스크가 마지막 것만 날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것만 날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먼저 이 슬립하는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태스크 슬립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 실제 그 슬립한 시간만큼이 테스트 시간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대신 이제 클락이라고 하는 디펜던시를 새롭게 주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펜던시에 continuous clock을 넣어주시고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디펜던시를 추가해 준 다음 이 클락을 활용을 해서 슬립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도 슬립이 있고 여기 세컨즈 넉넉하게 1초 동안 기다려서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볼 거고요. 얘도 throwable하고 어싱크이기 때문에 try await을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초를 기다렸다가 뭔가를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이 키워드 바뀔 때마다 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걸 보내기 위해서 cancelable이라는 애를 써주고요. 옵션 엔터를 눌러서 이 cancel in flight도 같이 입력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태스크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private enum을 리포지토리 안에서 선언을 해서 debounce search라는 search id라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활용을 이 해셔블 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것만 날아가게 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 cancel in flight를 true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되면 앞서서 뭔가 suspend된 이 슬립 때문에 suspend된 뭐 SSW에 대한 태스크들이 마지막 것에 의해서 캔슬이 되는 그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빌드를 해주시고 과연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리퀘스트 카운트가 몇 글자를 쳐도 하나만 나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딱 하나만 되고 검색은 되지 않는군요. 스위프트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 부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빠듯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워크숍은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랩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워크숍이 좀 빠르셨다 하시는 분들은 레포지토리에 있는 커밋들로 체크아웃 하시면은 단계별로 이제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크숍 3까지 대원님이 진행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워크숍 마무리를 하고 발표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TCA 장점으로 두 개가 생겼네요. TCA 장점으로 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기가 더 간결하다, 디버그하기 쉽다, 테스터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 모듈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희가 원래 바닐라 스위프트 UI로 구현된 걸 워크숍 1에서 대원님과 함께 TCA 구조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레포서치라는 리듀서를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트를 뷰에서 분리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를 리듀스 펑션 내부에서만 뮤테이트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워크숍에서 이제 GitHub API 요청하는 부분을 이제 이펙트로 따로 빼서 사이드 이펙트를 핸들링하는 부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레포서치 클라이언트라는 디펜던시를 새로 추가를 해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만든 리듀스라는 것들을 한 단위로 만들어서 그 모듈을 쪼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쪼갠 리듀서들을 컴바인, 풀백, 포이치 같은 오퍼레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TCA의 장점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워크숍에서 이제 참고했던 그 문서들과 그리고 워크숍 끝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 혹시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따로 이후에 만나서 질문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혹시 스위프트 UI와 TC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티타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